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 되게 늦게 올라왔죠. 이래저래 좀 일들이 조금 많았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카라큘라 이야기를 제가 이건 꼭 하고 싶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올라가게 됩니다. 카라큘라가 이제 뭐 사실상 완전히 리타이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 아들을 건다, 되게 강경 대응하겠다,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와서는 뭐 별다른 그런 뭔가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지, 그지? 뭐 야반도주를 했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4시간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 본인은 은퇴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은퇴라기보단 강제 리타이어에 가깝지, 그지? 불명예 퇴장이라고 보는 게 가까운데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좀 많은 것들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음모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지금 언론이나 뭐 검찰이나 이렇게 보면 유튜버들 한 명 잡아도 족치려고 지금 완전히 각 잡고 있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군대에서 말하는 샘플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게 각각의 이유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래갖고 여기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관점에서 카라큘라가 리타이어 당한 그 이유와 그리고 왜 언론에서는 유난히 강하게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까랑 사실상 4시간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으로 카라큘라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일단은 나는,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그리고 돈 받아 먹은 건 있다. 수트한테 돈 3천만 원을 받아 먹었다. 뭐 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천 변호사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날 믿어준 사람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리타이어 해갖고 뭐 자숙하고 살겠다. 뭐 요런 식으로 요약하자면 뭐 요 이 이야기야. 좀 긴 영상인데 요약하자면 요 정도로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연기하지 마 이 생키야. 검찰이 알아서 탈탈탈 털겠지. 천호성 변호사도 구리다라는 이야기부터 뭐 욕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도 제대로 해라. 연기 낯간지럽다. 중고자팔이 결국 사기 엔딩 과학이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진짜로 너 쟤네들이 사과하겠냐 그냥 구제역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네. 엿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이야기부터 뭐 형사놀이 하더니 한순간에 가해자가 됐다. 욕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밝혀진 거에 따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약간 조금 그런 거 자살하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구적과 통화로 이 자살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가 누굴 얘기하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퓨에림 사건까지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얽히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주어가 확실하진 않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죽더라도 자기는 오히려 그게 더 괜찮다고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기야. 자기는 더 매운맛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나도 뭐 이런 대화 내용은 좀 약간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수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아프리카 큰 손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사기꾼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사기를 쳐갖고 40억 사기를 치고 얘한테 돈 받아먹고 그래서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랑 좀 다릅니다. 그 담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준서형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준서형이라는 사람은 코인왕 존버킴이라고 해서 839억을 사기를 쳤대. 담화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지금 구제역은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카라큘러도 아마 이걸 피하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 결국에는 좀 여러 가지 카라큘라 동영상 내려간 것도 다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아마 이거는 검찰한테 탈탈탈 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탈탈탈 털리게 됐을 때 검찰한테 한번 털리면 대한민국 검사가 여러분들의 이미지랑 실제로 달라요. 그러니까 검사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검사라는 이미지는 그냥 소드마스터, 고위 공무원 뭐 이렇게 알고 있고 요새는 미디어 같은 데서 약간 경무에 시달리는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검찰한테 한번 털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 그 털린 사람 얘기들 들어보잖아. 그만이 무섭다더라, 검사가. 그래서 그거 못 버티갖고 수사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실제로 그랬잖아, 그게. 그래서 뭐 옛날 검사랑 지금 검사가 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그 수사 다녀온 사람
그 증권사나 뭐 이런 쪽에서도 한 번씩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 이게 사건 좀 크게 치면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 끌려 다녀오고 그게 다마다 더 크면 이제 검사한테도 이제 끌려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자 그러면 겁나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냥 준내 무서운 거 이제 탈탈 털리는 거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나는 뭐 일단은 카라큘라하고 구제역하고 이제 탈탈탈 털릴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아마 나오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미드 중에서 오자크라는 미드가 있는데 난 나름 재밌게 봤거든. 근데 주인공이 어쩌다 보니까 카르텔에 얽히게 돼서 카르텔 하수인으로 일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카르텔이 똑같이 슈킹 시던 놈이 있었거든,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딱 걸렸는데, 얘를 주인공한테 물어봐.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 주인공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쟤는 한 번 걸린 거지. 한 번 걸린 게 절대로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들 이제 뭐 구제역은 5천만 원 한 번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카라큘라는 3천만 원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뒤지게 되면 또 어떻게 돈이 또 나오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마 한 번은 아닐 거라는 거야. 아마 내가 보기엔 좀 약간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탈탈탈 털리는 일만 남았긴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딱히 동정도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좀 약간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거야. 우리 구독자도 어떤 분이 댓글 달았거든. 어반이 형 근데 맨 처음에는 구제역이 5천만 원 해먹은 거였잖아, 찌양한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전부 다 지금 사실상 올스톱이 된 느낌이잖아. 모든 것들이 지금 구제역 카라큘라한테 다 이게 쏠려 있어. 그리고 카라큘라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얘기하면 쉽게 모르는 사람도 훨씬 많을걸? 찌양 협박했잖아요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트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근데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전부 다 때리고 있으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느낌은 남는다고. 그냥 나쁜 사람 이 느낌은 남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들이 악질적인 애들이냐라고 할 때 지금 현재 밝혀진 걸로는 사실 더 나쁜 애들이 많아. 예를 들어 그 12소대 그 뺑뺑이 얼차려 주다가 이제 애 보낸 애 있잖아. 중대장이라던가 그런 애들 근데 전부 다 묻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카라큘라가 맞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사람 죽인 그 중대장보다 구제역이 징역이 더 나올 것 같아. 형량이 더 나올 거야. 되게 웃긴 상황이지.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유튜버들을 준내 패는 거거든. 근데 이게 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사실. 그래서 왜 지금 이게 이 유튜버들에게 사람들이 이목이 다 쏠리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게 다 쏠려 있냐면 그 지금 공권력이랑 그리고 미디어에서 유튜버들은 밟아야 되는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밟아야 되는 대상.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젤란테라는 그 드라마 본 적 있나? 비젤란테? 거기 보면 그 유지태가 나와갖고 그러잖아. 조원이라는 그 근육회로 나오는데 이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뭔 줄 아냐고. 하극상이라고. 어떤 사회 시스템도 하극상을 용납을 못하거든. 아래에서 뒤집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버들이 이걸 그대로 다 하고 있어.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따지고 보면 이번에 밀양 사건이 있지. 그러니까 법이란 체계는 사실 공정하든 공정하지 못하든 이미 그 적법한 프로세스로 끝난 거잖아. 근데 이걸 다시 뒤집고 있잖아. 유튜버들이. 이걸 다 엎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스템에 대한 도전에 가까운 거거든, 이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게 좋게 볼 수가 없어. 첫 번째는 밟아야 되는 대상이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 같은 경우도 언론은 언론대로 남아야 돼.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와서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기관인 거,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좋은 훌륭한 그런 저널리즘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따지고 보면 지금 유튜버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저널리즘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 보면 사람들이 뭐 자기 입장 표명할 때도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안 하잖아. 자기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해. 왜 그런 것 같아? 이제 저널리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못 믿는다니까. 못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저널리즘의 공정성도 훼손이 돼갖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유튜브를 보는 세상이 오게 되니까 저널리즘 나름대로는 뉴스나 이런 데서는 유튜버가 밟아야 되는 대상이 돼 있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밟아야 되는 그 대상 자체가 돼 있는 거지. 서로 뜻이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권력과 미디어 같은 거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뭐 음모론 같은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경찰이라던가 미디어라고 입장으로 봤을 때도 유튜버들 지금처럼 이게 꼴 보기 싫을 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밟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이제 그 5천만 원 담화 사건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갖고 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봐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말한 것처럼 그 12소대였나? 그 훈련병 얼차려 시키다가 골로 보낸 사람 있잖아. 걔보다 구제역 징역 더 나올걸,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엔딩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튜버들도 이제 몸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구실로 엮어놓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 약간 다들 이렇게 조심하고 있잖아. 그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얘들이 이제 조지려고 마음 먹었구나. 야, 알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유존무죄, 무존유죄라고 해서 약하면 죄가 돼야지. 어떤 사회든 약하면 죄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는 유튜버들도 분명히 그 선 넘은 행동을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인기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다 하잖아, 사실 유튜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방금 전 말했던 공권력적인 부분도 건드리고, 그리고 저널리즘적인 부분들 동시에 건드리게 돼가지고 지금 이 둘한테 동시에 다구를 맞고 있는 그 가운데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이게 검찰총장이 나설 일인가라고 했을 때 아리까리해. 사실 난 지금도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근데 그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회는 하극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데 지금 유튜버들이 해왔던 것들은 말 그대로 하극상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밟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그냥 여기까지고요. 여튼간에 항상 이게 몸을 잘 사려야 됩니다. 그렇죠? 몸을 이게 잘 사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서는 유튜버들 스스로 긁어 부숴을 만든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그냥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시앙.